마음대로 이용을 한다 이러가지고 우리 뭐 나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녹본동 뭐 좀 이전을 하는데 갑자기 뭐 다 아시겠지만 요즘 병원 이전하면요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다 1억 이상 듭니다. 특히 또 장애인 치과는 너무 조금 안 되잖아요. 좋은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참 우리가 돈 10,000원씩 후원금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걸 하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마침 그 스템 임플란트에서 6천만 원을 또 돈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됐고 좀 그런 점에서는 내가 이런 뭐 공개된 자리에서 굉장히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스템에 대해서 또 하나 지금 우리 그 돌봄 사업에도 계속 이제 구강보건실 만들 때마다 새로운 그 유니체어를 설치를 하는데 그 메가젠의 박광범 회장께서 굉장히 그 마인드가 좋더라고. 지난번에 그 서울대학교 저 설립 100주년 할 때도 100억인 걸 막 기부를 약정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우리 저 스마일 재단에서 하는 구강보건실 만드는 데에도 우리가 그냥 500만 원만 내면은 그 새 유니체어에다가 컴프레서에다가 스케일러 뭐 그다음 또 배관 공사만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걸 지금까지 다 지금 제주도까지 지금 다 그 메가젠에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볼 때는 거의 뭐 한 1,000몇백만 원 정도씩 들어야 되는 돈인데 우리가 그냥 돈을 주고 하려면은 그걸 스마트 전화서 500만 원 원가도 훨씬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기부금 영수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끌어주고 하는데 그런 걸 협조를 해준다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거 작년도에도 보니까 이렇게 5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기부를 해주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체 12억 얼마를 모았고 그런데 금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이제 아까 내가 잠깐 뭐좀 얘기했지만 이제 구강보건실을 완성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구강보건실을 만들 때는 우리가 꿈은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장애인 치과병원 처음에 서울시에 하나 만들 때 이거 하나가 딱 본보기가 돼가지고 전국에 열렸을 때 되지. 마찬가지로 이 지금 우리가 4,600개 요양원에 다 이렇게 구강보건실을 만들어줄 수는 도저히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샘플로 된 건보공단에서 하는 거, 서울시에서 하는 거, 대한노인에서 하는 거, 뭐 이런 식의 걸 샘플로 만들면은 이게 또 파급 효과가 있어가지고 전국에 조금 능력 있는 요양원들은 자기들이 뭐 험기계를 사든지 세기계를 사든지 해서라도 구강보건실을 만들어가지고 치과서를 초빙해서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한테는 이제 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구강보건실이 그런 모델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꿈이고 그걸 또 그냥 구강보건실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장기 요양에 대한 구강관리에 대한 평가도 계속 우리가 AS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우리 스마트 재단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ICD 유장원은 ICD에서 맡아라 하는 거고 서울요양원은 서울대학교 여자치과의사회 동아리 클럽이죠. 서여동에서 그걸 좀 맡아서 하고 있고 이번에 그것도 우리 남부시립요양원은 건강사회 근처에서 이제 맡기로 하죠. 제주도 요양원은 제주도 여자치과의사회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이제 때에 맡아서 한 단체가 하나씩 맡아서 하는 거예요. 또 저 의왕 시립 그거는 건사본 건강사회 운동본부에서도 그걸 맡아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AS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또 이제 우리가 이 구강돌봄위원회에서 앞으로 꼭 해야 될 게 이제 내년부터 해야 되는 그 방문치과 진료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 연수라든지 이런 거를 협회에서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구의 대한구강돌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적극 뒤에서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금기현 교수를 지금 고령사회 포럼에 금기현 교수하고 통화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좀 여기에 대한 그 방문 진료에 대한 세부 계획을 좀 짜서 이번 6월 28일 날 일본에서 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국내에 있는
회원들에 대한 연수 교육 이런 거를 당신들 단체에서 좀 맡아서 좀 해주셔 이런 거를 그냥 부탁을 하고 있고 오늘 또 내가 협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무슨 스마일재단에서 이런 계기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협회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마침 그 담당 부회장 이종호 부회장, 이종호 이사하고 홍성 부회장하고 또 우리 그 치학회장 공공업 학회장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걸 보수교육 점수를 주고 앞으로 이제 거기에 교육을 받으면 당연히 치과의사 협회에서 보수교육 점수를 주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를 우리 그 대한건강돌봄위원회에서 뒤에서 이제 거창히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적십자에서 내가 받았던 그 6,470만 원은 요거는 이제 지금 대충 우리가 사업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 치과 주치하고 장애인들하고 이 매칭을 시키는 거. 그래서 치과 치료를 지원하고 또 치료 끝난 후에 장애인들의 구강건강 교육 자료라든가 구강관리 용품 이런 걸 또 지원해가지고 계속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해가지고 이번 11월 달까지 진료를 다 마무리하고 우리가 공인회계사한테다가 감사를 받아서 이거는 적십자사에 제출을 하겠다. 이런 걸 해서 잘하면 이게 우리가 금년에 이제 이게 우리 잘만 하면은 뭐 매년 아니면 뭐 경년이라도 우리한테 한 번씩 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실 그 외국에서 이렇게 한 6천만 원씩 받는다는 게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만 원씩 후원하는 사람들 1년에 한 달에 우리 1,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걸 1,0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럼 6천만 원이면은 그분들이 6개월 동안 내는 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6,000명의 우리 후원회원이 만 원씩 내는 게 6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도록 해서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9월 28일 날은 자선 골프 대회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부탁을 드릴 거는 지난 우리가 국회에서 공청회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임지준 선생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의료계 단체 한 뭐 전부 한 20개의 단체들을 전부 묶어가지고 5080 국민운동본부를 지금 국민운동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이게 지금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건강 수명하고 기대 수명하고 차이가 한 15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냥 기대 수명은 보면은 뭐 남녀 평균에도 83세, 80만 5세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이 건강한 이걸 갖고 건강 수명은 보면 70세 정도밖에 안 돼. 거의 한 15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사실 70세 이후에 그러면 85세까지 산다고 하는 거는 요양원에 가보니까 완전히 침대에 들어누워서 보내는 거라고. 이런 시간이 오래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건 노인들한테는 그거는 저주지 전혀 그게 행복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평소에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가지고 건강 수명을 좀 연장을 하자. 그래서 2050년도까지 80세까지 건강 수명을 연장해보자. 그게 5년마다 한 2살씩 이렇게 연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70세 정도 되는 거를 한 5년에 72세, 또 5년 후에는 74세, 또 5년에 76세 이렇게 올라가서 2050년 정도까지 우리 목표가 건강 수명을 한 80세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제일 첫 번째가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게 1번으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 이제 7가지 쭉 수칙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1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날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한 20명이 있는 또 그 돌봄위원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대표로 다 나오고, 거기 보니까 이제 뭐 그 고문으로 계시는 분들은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지금 가고 계시는 김영석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연세대학교 이 어문 총장하고 계신 저기 연세대학교 총장하고 계신 분 그날 또 와서 축사해 주신 분도 연세대학교 어문부 총장으로 나와서 하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그 말하자면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이 운동의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 임지준 선생이 지금 국민운동본부의 연대를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 양반이 너무 일을 많이 벌려놓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하루도 버릴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의료계를 끌고 나가는 큰 지금 하나의 저기 되는데 이거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뭐 한데 마침 그날 참석하는 게 한 20개 단체 넘었죠? 28개 단체가 그걸 다 참석해서 그래가지고 아주 우선 출발은 상당히 거창하게 했는데 사실 내가 봐도 걱정입니다. 이게 이제 이 출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게 이제 운동이 돼야 되는데 마침 내가 오늘 그 민주당이 이번 대선 무슨 그 이렇게 캠프 그거에서 한 20쪽짜리 뭐 저기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그 돌봄 노인들의 건강에 대해서 뭐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앞으로 정권이 지금 현재 바뀌는 시기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첫번 돈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대한노인회를 어떻게든 여기 좀 끌어넣어가지고 대한노인회 그 이중근 회장은 상당히 경제력도 있고 그 양반은 뭐 고향 친구들 만나서 일을 주는 사람이니까 이런 분들이 좀 옆에서 스폰서를 하면은 굉장히 이게 좀 일이 좀 잘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5080에 지금 제일 그 선두주자고 그게 지금 치아 튼튼이고 그거를 지금 리딩하고 있는 사람이 그 우리 임지준 이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 치과계도 좀 널리 알리고 치과 의사들이 어떻게 하든지 구강 건강을 좀 튼튼히 하는 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갖고 가자 하는 8020이 그게 우리나라는 치약이 뭐 그 2080이가 그런 거 있죠. 그건 내가 그 일본한테 저 고소 안 당하는지 모르겠어. 이 사실 일본의 그 캐치프레이즈인데 그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갖고 가자 했는데 일본은 그게 2010년도면 이 조기 완성을 했어요. 이미 일본은 이제 정말 80세 되는 사람이 20개의 치아를 자기 치아를 갖고 가는 걸 완성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세계 지금 최장수 국가의 하나가 된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일찍이 치과 건강에 대해서 치아 튼튼에 대해서 해가지고 잘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오래 살 수 있는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 모인 각 의료계 단체들도 치아 튼튼 일본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를 안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축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우리나라 노인들의 실태가 지금 그 모양이다. 그래서 노인들이 다 흡인성 폐렴 걸리고 뭐 하는 거니까 사실은 어떻게 하든지 이분들이 요양원에 와서 들어눕기 전에 이걸 자기 구강 건강 관리를 잘 하면은 이 요양원에 와서 들어눕는 게 훨씬 늦어질 게 아니냐. 거기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곧 뭐 노인들의 수명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 하면서 뭐 국회에서도 발의하고 뭐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 하는데 아니 나이 먹으려면 어떡할 거예요? 건강해야지 70세까지 뭐 직장을 갔든지 뭘 하지. 아니 70세 돼가지고 아무 일도 못 하는데 들어누워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럴수록 진짜 건강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 돌봄 종합지원법에 대한 그거 정부가 추진하는 거 또 이거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거하고 건강수명 연장하는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주 지금 현재 시적절한 걸 시작은 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내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제 내가 아까 마지막 이제 그긴데 우리 6월 14일 날 우리 임직원들 워크숍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좀 주시고 또 그날 또 시간이 되시면 우리 기자분들도 좀 참석하셔서 이 스마일재단의 그 워크숍에서 뭐 아이디어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지금 장소는 여기 신흥 본사 아마 사옥에서 지금 하려고 그래서 6월 14일 오후에 뭐 한 2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식사까지
7시까지 정도 그렇게 하고 저녁에 하려고 되는데 하여튼 뭐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해주시고 이제 제 이야기는 이제 뭐 여러분들 드릴 말씀 끝냈으니까 3천만 원이 있어가지고 그 행사를 했었는데 뭐 먼저 회장 얘기를 뭐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 어느 회장부터 3천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3천만 원을 다시 지원을 할 테니까 제가 회장이 되면은 하겠습니다 하는 건데 그분이 떨어졌어.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을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얘기하고 우리 임지준 저 위원장이 얘기하는 사업이 다 치과의사 협회가 해야 될 일인데 협회는 정책단체이기 때문에 대관 업무를 해다 우리 재단법인이 이 설립됐기 때문에 이런 봉사와 치과의사 위상을 높이는 거는 우리 재단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반영도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후원자 수를 늘리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협회 예산이 3천만 원이 다시 반영이 됐으면 하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좀 기술을 해줘가지고 여러분한테 부탁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그것뿐입니다. 그분이 다시 나오시나요? 안 나오실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고 그분이 되시네요. 근데 지금 회장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은 취지의 그런 예. 협조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협회장님은 그걸 원하는 아니 지금 협회장 바로 그게 예산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예산을 있어가지고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돼 있으면 되는데 예산 편성이 없는 거를 하면 그건 또 예산 없는 걸 쓰게 되면 그건 지금 없애버렸어요. 없으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가 되죠. 없앴고. 그래서 예산 편성에 장애인에 대한 그 정책이라는 정책비를 3천만 원 책정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20명을 치료를 해주는데 21명의 치료를 해줘야 될 사람 밥을 먹고 싶은 사람한테 그런 거를 협회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쓸 수 있으면 좋고 또 후원자 수가 많이 늘어난다면 그걸로 해도 좋지만은 우리 이사들이 후원금을 내도 모자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글씨 좋은 또는 빛 좋은 그런 거가 되지 말고 실제적으로 장애인한테 웃음을 주는 치료를 해주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에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금년에는 그 박태근 회장 많이 도와줬어요. 그 스마일런 해가지고 3천만 원을 우리한테 주고 또 우리 그 동대문 그 실버 케어 센터 만들 때는 1,000만 원 또 특별히 또 후원도 해주고 해가지고 금년에는 어떻게 보면 협회에서 우리가 한 4천만 원 저는 지원을 받은 그 아까가 협회가 해야 될 일을 대강 업무만 해도 모자르니까 이거는 우리 쪽에 하니까 그 파트에 예산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까 기본으로 이제 전국을 다니시면서 회원 모집했는데 조금 모든 회원들이 5천 원까지 제가 대의원총회에 올려봤는데 5천 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의원 때 그 협회비 받을 때 되는 건 이제 안 되고 그 회원 수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기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덧붙이면 그럼 그분들도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걸 자꾸 해는 게 우리 스마일 재단이 갖고 있는 앞으로 목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스마일 마라톤을 했는데 작년에 혹시 와보셨어요? 혹시요? 약 5천 명이 왔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쉽지 않아요. 5천 명이 왔는데 그럼 이대로 가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동아 마라톤이나 춘천 마라톤처럼 2시간 예를 들면 뭐 부분대를 끊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뭘 하고 싶으냐고 제가 나중에 이제 그럼 꼭 한번 이사장님하고 상의해서 하고 싶은데 오늘 이제 다시 기자분들 만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뭘 하고 싶으냐면 뭔지 모르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 해서 기록을 이행한 게 아니라 참여의 기쁨을 느끼고 그게 뭐냐면 보스턴 마라톤 하루 전날 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보스턴 마라톤 찾아보세요. 그러면 메인 경기를 하기 전에 아주 이벤트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면 아마 저는 분명히 돼야 되고 되면 또
치과 의사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될 거예요. 기록을 이야기는 안 합니다. 원래 스마일 마라톤 하면 정말 또 하나를 하신다는 그렇게 했으면 저한테 그런 느낌이 발표를 해가지고 미리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는데 성안이 되면 저희가 발표를 하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보스턴이나 일본 데 가면 그 코스프레라고 아시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2시간에 들어와서 3시간에 들어와서 좋은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옷도 좋고 퍼포먼스도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즐기는 잔을 만들고 싶은 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지금 빌려진 데가 여의도나 상암 그 근처거든요. 근데 이거 하려면 너무 여러분들 보시기엔 빌리면 간단할 것 같죠? 굉장히 조건이 복잡해요. 그랬을 때 장애인들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면 장애인 한 사람이 뛴다 그러면은 되게 행동 보조하는 사람 2 내지 3, 장애인이 아주 장애 심한 사람, 안선 1대 1씩 해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게끔. 그래서 장애에 대한 걸 260만 명인데 10%만 26만 명이 모거든요. 거기에 2명만 붙으면 얼마입니까? 5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이걸 무시 못합니다. 그런 걸 스마일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장애에 대한 게 불편할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다.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저는 말이 길었는데 하고 싶은 말인지 알고 뭐 준비된 건 많이 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더 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월말에 뭐 받으세요? 몇 가지를 받으세요? 월말에 제일 먼저 받는 건 통신용어 받으실 거예요. 얼마 나왔다고. 그 2번째 받는 건 뭐 있어요? 월급 받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가 기부금 용세 받을 건데 우리나라의 기부금 용세는 0.3%밖에 안 돼요. 그 치과의사들은 저는 한 10%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스마일에서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럼 10%면 대단한 거예요. 그죠? 3만 명에, 그죠? 3천 명이에요. 그분들이 우리가 1,000원씩만, 뭐 10,000원씩만 더, 저희가 생각하는 게 한 사람이 10억 주는 것도 좋지만은 1,000만 명이 모여서 10억이 되는 게 더 좋은 거지. 10억 낸 사람은 뭐 물론 감사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0,000원씩 내가지고 10억이 되는 걸 훨씬 좋아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가고 싶고 그런데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사장님 뜻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더 좋은 그런 회인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아무렇게 해도 밖으로 알려지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주실 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저희 이거 돈 많이 들였습니다. 이거 저희 이사회 할 때 맨날 여기 가가지고 앉아서 우리 뭐 먹으시는 씨 모밀국수 먹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저희가 이제 밖에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잘났다 이런 얘기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다 우리 가족 같고 또 치과에 사랑해서 친구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거 먹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오지도 않아. 1년에 한 번 옵니다. 여기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또 여기 멤버시라 가지고 10% 디스카운트 해줘가지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여기 계속 경비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뭐 전국에 이걸 다 책임지자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를 좀 만들고 치과 의사들이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바운더리 그 다음에 장애인의 입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어디까지 우리가 성공했냐면은 여기서 그냥 장애인 보철 지원 사업 한번 쳐보세요. 지금 한번 제목도 손가락 포털에서 쳐보세요. 어디가 나오는지. 누가 한번 쳐보세요. 제일 빠르신 분. 장애인 보철 지원 사업 뭐라고 나오는지. 어디 나올 것 같습니까? 어디 나올 것 같아요? 어디 나와요? 아무튼 되게 느끼시네. 얘기 빠르신 것 같은데. 구글에 쳐도 어디 치고 한참 돼 뭐가 나와요? 장애인 스마일 제도요. 그렇지. 처음에 스마일 제도에 나와요. 그 무슨 뜻이냐? 거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그 다음에 왔는데 그러면 그게 우리가 욕심은 행동을 해줘야 되거든. 행동을. 그걸 저 연결시키는 거 여러분들한테 우리 사장님 뭐 이런 일주일년 뭐 비슷하고 여러 가지 뜻을 담는 거니까 그걸 좀 잘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 대신 우리만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시간에 번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권상이 많이 있는데 다 좀 도와달라고. 그 중에서도 조금 생각하는데 우리가 10원이라도 더 좀 좋겠다. 10원만 이상이죠. 너무 내가 말이 길었는데 왜냐하면 죄송한데 좀 잠시만 쉬었다가 좀 제대로 안 될까요? 왜? 화장실을 아이고 미안합니다.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의료
의료 기사가 한 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국회의원들이 놀란 건 뭐냐면 의료보건 쪽의 모든 직종이 다 모여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란 그런 상황인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건강까지만 해도 직역 간의 싸움이 되게 심한데 목숨을 갖고 하니까 같이 이제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수명이 달리니까 그런 목숨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거조차도 뭐냐면 바로 돌봄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던 겁니다. 돌봄 때문에 무수히 많은 치과 외 단체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 치아 문제에서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하구나가 서로 동의가 돼가지고 돌봄 때문에 그런 건강수명 단체라는 게 이제 설립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민주당과의 그 정책 협약이라고 이제 대선 공약이 그 건강수명 관련해서 목요일날 제시방 국회에서 할 거고 아마 국민의힘과도 이제 그날 할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만든 지 일주일 된 단체랑 유일하게 하는 거예요. 건강수명 이거와 관련해서 공약으로 하겠다는 게 거기에 세 번째 공약이 뭐냐면 건강수명의 날 오복데이가 법정 기념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치아의 2, 오복의 5 그거의 법정 기념일 이건 아직 대회비이기 때문에 이제 말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건 뭐냐면 일주일 된 진짜 부실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대선 공약에 그걸 쓰겠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되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왜 노인회장이 75세를 던졌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그때까지 건강하고 일도 못하고 정부에서 돈을 나중에 주려고 하는데 그거의 필요 충분 조건을 얘기를 안 했어요. 노인회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저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의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75세 넘어서까지 건강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주는 거고요. 필요 충분 조건을 저희가 제시하는 거고 거기에 첫 번째가 치아 건강이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이런 진짜 무슨 이상한 단체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같이 대선 공약을 협약을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제 법정 기념일도 되고 여기서 여러 이제 일들이 벌어질 텐데 거기에 이제 좀 협약하는 내용도 있고 치과계가 이제 모처럼 잡은 우리가 저는 구국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강 건강에서 이제는 국민 건강으로 넘어가야 된다 치과계가.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치과계에서 이제 그 시발점을 조금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일들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돌봄에 관련해서는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돌봄법이 완전 엉망이 됐어요. 사실은 이 돌봄 자체가 예전엔 고령자만 했었는데 지금 장애인이 붙었고 심지어 소아돌봄까지 들어갔고요. 소아까지 어린이도 돌봄법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봄이 다 산으로 가다가 이제 산으로 가다가 이제 바다도 갔다가 해가지고 예산은 2천만 원이 있는데 올해 그 예산은 하나도 없고 돌봄 관련 단체는 무지 많고 이제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고 돌봄법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게 지금 대다수의 지금 의견으로 바뀌어서 그 정도로 악화됐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정작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지만 새로 이제 민주당 쪽 같은 경우에는 돌봄법이 그 5번째인가 6번째 이제 그 무조건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돌봄은 제 생각에 무조건 진행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럼 돌봄이 어떻게든지 시작이 되는데 근데 지금 너무 많은 단체가 달라붙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치과계가 우선순위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선순위에 잡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은 다 됐고 돌봄 무조건 이제는 사실은 3월달까지는 돌봄 시행 안 된다가 100%였어요. 내년 3월에 절대 안 될 거다. 그런데 이번에 공약을 내세우고는 이제 돌봄을 하긴 할 거다라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잡아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잡아내는 저희는 분위기는 다 만들었기 때문에 취업에서 그 마지막 이제 활용 점정의 점을 찍는 역할을 분명히 이제 취업에서 그걸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돌봄법에 이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이제 분명히 취업에서 해줘야 될 것 같고 돌봄에 근데 무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돌봄법만 생각하는데 사실 숟가락을 잡는 건 장기형 보험법이거든요. 장기형 보험법이고 또 치매 관련해서 보건관리 해야 되는 건 치매 장기 종합계획이에요. 이 종합계획은 제가 전에도 말씀 26년부터 30년까지 그거가 지금 5차 계획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고 장기 요양보험법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예요. 새로 개정안이. 그러니까 거기다 돌봄법은 이제 어느 정도 틀이 돼 있지만 이제 정부에서 공약이 됐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예산을 쏟을 거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취업에서 마지막 점을 찍어서 우리가 돈을 받아내고 아까 많이 얘기 나왔던 돈을 받아내고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무기를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이용해가지고 거의 플러스 마지막 네 번째는 장기형 평가지표 이건 그 대신 3년 뒤에 이제 개정을 할 수 있고 이 점에서 저희 목표는 4점에서 5점 정도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3+1의 이 무기를 골고루 갖고 돌봄을 해낸다면 그거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형 보건법을 통해서 수가를 정확하게 받아내고 그다음에 돌봄법을 통해서 의료법 개정과 더불어 가지고
돌봄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서 방문 진료가 무조건 시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치매 종합 계획에 구강 관리라는 게 한 글자도 없는데 거기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마찬가지로 또 장기요양에 연결되는 수가를 받아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취업해서 요번에 요 3달 내에 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약 3달 정도가 지나면 그게 법이나 다 개정이 되고 치매 계획도 완성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7월, 8월까지, 늦어도 8월까지는 그거를 이제, 이건 정치적인 문제. 이제 더 이상 저희가 구강보건실 만든다고 이 법이 뭐 되고 예산을 따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치력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복지부하고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기요양법은 저기 보건공단하고 이제 받아내야 되고, 치매종합계획은 노인 정책부 그렇게 해가지고 평가 집행 조금 나중이니까 상관있고, 요거를 해서 정치력을 통해서 취업해서 3달 내에 승부를 걸어서 받아낸다면 돌봄도 무조건 내년도에 시행될 때 치과가 방문이 진료가 허용이 되고, 일본의 스캐닝 같은 거 한 번 나가면 22만 원 정도 받는 거를 숟가락 장기요양 보험에 집어넣고, 그렇게 되면 이건 분명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부터 저희가 아무리 구강보실 많이 만들고 검진하고 뭐 해봤자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지금은 이제 정치력 싸움에 이제 3달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 중에 하나를 해서 이거 좀 나눠주실래요? 저희가 좀 1월 요양원에서 한철수 그 한노중, 저희는 한노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회장님하고 이제 지난주에 협의를 했고 우리 이제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치과병원을 치매 장애인치과병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돌봄과 미래 측에서 지금 선호하는 건 뭐냐면, 경기도에 북부와 남부에 2곳에 치매, 장기요양, 고령장애, 치매가 100만이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이 120만, 그 다음에 고령장애 환자가 55%가 넘습니다. 265만 중에 55%가 넘어서 14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그 다음에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 경기도에 약 거의 반 정도 가까이 있는 경기도가 가장 그런 분이 많은데, 거기에 치과병원이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세워져야 된다. 공공치과병원이. 이런 게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5월 28일 날 국회 그 이학영 부의장님도 오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돌봄과 미래의 그 김용익 의원님, 김용익 이사장님, 그다음에 노인복지중앙회장, 치매가족협회장, 우리 스마일재단 이사장님 해가지고 이 5개 단체가 이제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또 대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기준은 공공의료가 제일 큰 기조이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근데 시범적으로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건 치과밖에 없습니다. 공공병원 중에 성공한 병원 치과병원밖에, 시립장애치과병원하고 그다음에 16개 단체 거기에. 그래서 무척 공공병원에서는 치과에 대해서 관심이 무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점을 찍기 위해서 5월 28일 날 그 시립남부요양원 그 개소식 날 5개 단체가 설립이 필요하다는 거를 발표를 하고, 그날 사인해서 이학영 의장이랑 경기도 측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전달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1년 내에 계획서를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내년에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공약으로 이게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걸 원래 대선 공약에 넣으려고 되게 지난주에 준비를 했었는데, 일개 치과병원 갖고 대선 공약에 넣기 힘들다고. 그 대신에 이제 국회에서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도 공약에 넣고 해가지고, 경기도에는 남부 북부가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양쪽에다가 공공치과병원을 설립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서 그 28일 날 그 선언을 하는 날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날 좀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좀 힘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10시 반입니다. 5월 28일 서울 남부 그 군포에 있는 서울 남부 시립요양원에 10시 반. 네, 이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날 하고 있는데요. 많이 그 기자분들께서 우리 회원들, 그러니까 후원자들을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거, 그것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